특별하루의 초대 소곤소곤 TV. 오늘의 동화 엄지공주. 원작 한스 크리스티앙 안데르센. 옛날 어느 마을에 꽃을 좋아하는 아주머니가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늘 꽃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그런데 아주머니에게는 오래된 소원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예쁜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꽃의 요정이 나타나 아주머니에게 작은 씨앗을 선물했어요. 아주머니는 씨앗을 화분에 심고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웠지요. 얼마 후 싹이 나더니 예쁜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아주머니가 꽃봉오리를 어루만지자 갑자기 꽃이 활짝 피더니 그 속에서 작고 귀여운 소녀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예뻐라. 꽃의 요정이 작고 예쁜 선물을 주었구나. 이제 너의 이름은 엄지공주란다. 엄지공주는 물을 담은 그릇에 붉은 장미꽃잎을 띄워 배를 타고 놀았어요. 또 앞마당에 땅콩 껍질 침대를 만들어 놓고 나뭇잎 이불을 덮고 잠들었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못생긴 두꺼비가 작고 예쁜 엄지공주를 보았어요. 작고 예쁜 아이로구나. 왜 여기 혼자 있지? 데려다가 함께 살아야겠다. 두꺼비는 잠든 공주를 안고 연못으로 갔어요. 잠시 후 잠에서 깬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두꺼비란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먹을 것을 가져올 테니 기다리렴. 두꺼비는 엄지공주가 도망가지 못하게 연꽃잎 위에 올려놓고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었지요. 그때 작은 물고기들이 다가와 연꽃 줄기를 물어뜯어 엄지공주가 도망갈 수 있게 해줬어요. 고마워 물고기들아. 정말 고마워. 엄지공주를 태운 연꽃잎은 물살을 따라 둥둥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마침 무서운 풍뎅이 한 마리가 엄지공주를 보고는 낚아채 갔어요. 풍뎅이는 친구들에게 엄지공주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너무 예쁘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서 데려왔어. 그러나 풍뎅이의 친구들은 엄지공주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날개도 없고 다리도 2개뿐이잖아. 우리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러자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숲속에 놔둔 채 모두 다 날아가 버렸어요. 혼자서 숲속을 헤매던 엄지공주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똑똑똑. 엄지공주가 문을 두드리자 들쥐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공주인데 길을 잃었어요. 저런 불쌍하기도 하지. 어서 들여오렴. 엄지공주는 친절한 들쥐 아주머니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따뜻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들쥐 아주머니가 엄지공주에게 말했어요. 엄지공주야,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집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곧 두더지네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하지만 엄지공주는 캄캄한 굴 속에 있는 두더지네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컴컴한 굴 속에서 살면 예쁜 꽃과 햇빛도 볼 수 없으니 그건 싫어. 하지만 들쥐 아주머니가 이사를 가면 나는 또다시 혼자 숲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쩌지? 다음날 아침 고민에 빠져있던 엄지공주의 눈앞에 쓰러져 있는 제비 한 마리가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비의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지공주는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나뭇잎으로 따뜻한 담요로 만들어 덮어주었어요. 엄지공주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비에게 가서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엄지공주가 정성껏 돌봐준 덕분에 제비는 건강하게 나을 수 있었어요. 엄지공주님 고마워요. 답례로 엄지공주님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요.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엄지공주님, 그럼 제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자, 제 등에 타세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태우고 멀리 날아서 꽃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어요. 제비는 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짝 핀 꽃 위에 엄지공주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꽃 위에는 엄지공주처럼 작고 멋진 왕자님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꽃의 나라의 왕자입니다.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엄지공주는 예쁜 꽃들이 가득하고 착한 친구 제비와 멋진 왕자님이 있는 꽃의 나라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름다운 이곳에서 다 함께 살아요. 엄지공주와 왕자님은 아름다운 꽃의 나라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여러분이 엄지공주였다면 제비에게 어떤 소원을 말할 건가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소곤소곤 친구들, 오늘은 꿈속에서 꽃의 나라에 있는 엄지공주를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동화 별. 원작 알퐁스 도데. 오늘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해 보세요. 별은 알퐁스 도데 작가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동화예요. 리브롱 산에서 사냥개를 데리고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 있었어요. 리브롱 산의 들판에는 푸른 풀이 자라나 있었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었어요. 그곳에서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놀았어요. 리브롱 산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목동은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노라드 아주머니가 한 달에 2번 15일 동안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주머니가 늙은 당나귀를 끌고 올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늙은 당나귀의 목에 걸린 방울소리마저도 기분 좋게 들렸지요. 목동은 노라드 아주머니에게 저 아래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지난번에 아프셨던 노엘 아저씨는 다 나았어요?
소야는 학교에 들어갔나요? 아이고, 하나씩 물어보렴. 그렇게 마을 소식이 궁금하니?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목동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목동은 이제까지 본 사람들 중에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침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노라드 아주머니가 오는 날이었지만 늙은 당나귀의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찌 된 일이지? 비가 와서 좀 늦으시려나? 오후가 되어 하늘이 맑게 개자 저 멀리서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렸어요. 목동은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다가 우뚝 서버리고 말았어요. 늙은 당나귀를 끌고 온 사람이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던 거예요. 노라드 아주머니가 잠시 어딜 가셔서 내가 왔어. 일찍 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길을 잃어버렸지 뭐야. 많이 기다렸지? 목동은 좋아하는 스테파네 아가씨를 보자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푸른 들판과 양떼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그러고는 목동이 지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에 들려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여기에 혼자 있으면 무섭지는 않니? 추울 것 같은데 괜찮니? 목동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나 아가씨가 곧 돌아갈 시간이 되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가볼게. 잘 있어.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목동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덕 밑에서 방울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후 오두막 안으로 물에 빠진 것 같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덜덜 떨면서 들어왔어요. 에치! 징검다리에서 당나귀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버렸어. 스테파네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산속은 금세 어두워지기 때문에 스테파네트 혼자서는 집에 가는 것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목동이 양떼들을 놔두고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동은 모닥불을 피워 따뜻한 우유와 말랑말랑한 치즈를 가져와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 건넸어요. 어느새 밤이 되어 캄캄해지자 목동은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 깨끗한 담요를 주고 오두막 밖으로 나왔어요. 밤새 늑대가 올지도 모르니 여기서 아가씨를 지켜드려야지. 그런데 잠시 후 오두막 문을 열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어요. 풀벌레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냥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목동과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모닥불 앞에 앉았어요. 반짝반짝 불빛을 내며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게 뭐야?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하늘 위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들 중에서 어느 한 별이 마치 땅으로 떨어지듯 훅 하고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건 별똥별이에요.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별이래요. 목동들은
별을 보면서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이야? 아니에요. 저희들은 별들을 가까이 자주 보니 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뿐이에요. 목동은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 별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은 저 목동의 별이에요. 양떼를 데리고 돌아오는 저녁에 저희를 비춰주지요. 그런데 목동의 별은 7년마다 한 번씩 토성과 결혼을 한답니다. 별도 결혼을 해? 목동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려는데 목동의 어깨에 갑자기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목동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 거였어요. 목동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하늘에는 빛나는 별들이 반짝이며 목동과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밝게 비춰주고 있었답니다. 잘 들었나요? 좋아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와 하루 종일 함께 지낸 목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용기 있게 이름을 말해보세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목동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위 사람들을 아끼고 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름다운 별을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볼까요?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잭과 콩나무. 원작 제이콥스가 펴낸 영국 민화집의 수록. 어느 마을에 호기심 많은 잭과 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어머니는 잭에게 소를 팔아오라고 시켰어요. 잭은 소를 데리고 시장에 가다가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지요. 얘야, 소를 내게 주면 요술콩을 주마. 이 콩은 하루 만에 커다란 콩나무로 자라게 된단다. 잭은 할아버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 결국 소를 주고 요술콩을 받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잭이 어머니에게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전하자 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아니, 소를 주고 겨우 이 작은 콩알을 받아왔단 말이냐? 화가 난 어머니는 요술콩을 창밖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요술콩은 또르르 굴러가서 움푹 파인 흙 속에 쏙 떨어졌지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잭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앞마당에는 정말 할아버지의 말처럼 커다란 콩나무가 자라나 있었거든요. 콩나무의 줄기는 굵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 높이 솟아올라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대로 요술콩이었구나. 저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볼까? 한참을 올라가던 잭은 드디어 콩 줄기의 끝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크고 화려한 성이 있는 거예요. 잭은 폭신한 구름다리를 건너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을 둘러보며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깜짝 놀란 아주머니가 잭에게 뛰어왔어요. 어머,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여긴 무서운 거인의 성이야. 어서 돌아가. 그때 저 멀리서 쿵쾅 쿵쾅 발소리가 들리더니 산처럼 커다란 거인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재빨리 잭을 아궁이 속으로 숨겼어요. 킁킁. 이상하다. 사람 냄새가 나는데? 킁킁.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요. 이건 맛있게 구워진 닭고기 냄새라고요. 아주머니는 황급히 음식을 차렸어요. 잭은 아궁이 속에서 숨죽이며 거인을 지켜봤죠. 거인은 아주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는 암탉을 가지고 왔어요. 닭아, 황금알을 낳아라. 거인이 닭에게 말하자 정말로 닭이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겠어요? 거인은 흐뭇하게 웃다가 배가 불렀는지 이내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잠이 들었어요. 그때 잭은 아궁이 속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와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가지고 재빨리 콩줄기를 타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황금알 덕분에 잭과 어머니는 배불리 먹으며 생활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런데 잭은 또다시 거인의 성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커다란 콩줄기를 타고 거인의 성으로 갔어요. 성문을 두드리자 키가 큰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그러나 모자를 쓴 잭을 알아보지 못했죠. 여기는 어떻게 왔니? 얼른 돌아가거라. 얼마 전에 한 꼬마가 와서는 거인의 닭을 훔쳐가는 바람에 거인이 화가 단단히 나 있어.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쿵쾅 쿵쾅 커다란 발소리가 들리더니 무서운 거인이 걸어왔어요. 아주머니는 재빨리 잭을 찬장 안에 숨겼어요. 킁킁. 이상하다. 사람 냄새가 나는데? 킁킁.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혔나 보네요.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가서 하프 좀 가져와. 하루 종일 나가 있었더니 피곤하구만. 거인은 하품을 하며 금화와 보물이 든 자루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잠시 후 아주머니가 하프를 가져오자 거인이 하프에게 말했어요. 하프야, 나를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다오. 그러자 정말로 하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거인이 스르르 잠들자 잭은 찬장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왔어요. 잭은 식탁 위로 올라가 금화와 보물이 든 자루를 들고 저절로 노래하는 하프를 품에 안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프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인님 일어나세요. 도둑이에요. 도둑이 왔어요. 하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거인이 잠에서 깨 번쩍 눈을 뜨고 말았어요. 네가 얼마 전에 내 암탉을 훔쳐간 도둑이로구나. 감히 여길 또 오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깜짝 놀란 잭은 금화 자루와 하프를 가지고 성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어요. 거인이 쿵쾅 쿵쾅 쫓아가서 잭을 잡으려는 순간 잭은 콩줄기를 타고 재빨리 내려갔어요. 거인도 잭을 따라 콩줄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콩줄기가 흔들흔들 심하게 흔들렸어요.
이윽고 집이 보이자 잭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도끼를 준비해 주세요. 빨리요. 놀란 어머니가 도끼를 가져오자 잭이 콩줄기에서 펄쩍 뛰어내리면서 콩나물을 힘차게 도끼로 내려 찍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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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은 거의 다 내려와서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만 같았어요. 바로 그때 우지직, 우지끈, 쿵! 소리를 내며 콩줄기가 쓰러졌어요. 그 바람에 거인은 콩줄기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거인을 무찌른 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금화와 보물 덕분에 부자가 되어 이웃들을 도와주며 지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하프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커다란 콩나무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까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꿈속에서 신나는 추억을 쌓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플란더스의 개. 원작 위다. 귀엽고 착한 소년 네로는 우유 배달을 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로와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네로와 할아버지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네로와 할아버지는 개의 상처를 치료하고 파트라슈라고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화가가 꾸민 네로는 우유 배달을 마친 후엔 아로아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파트라슈와 함께 뛰어놀았어요. 어느 날 네로가 선물한 그림을 받은 아로아가 부모님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정말 잘 그렸죠? 아로아, 이제 네로랑 그만 놀러 다녀라. 네로랑 놀지 말고 집에 있어. 아로아를 만날 수 없었던 네로는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훌륭한 화가가 되어야지. 그럼 아로아의 부모님도 아로아와 다시 놀게 허락해 주실 거야. 네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우유 배달도 열심히 하고 틈이 날 때마다 그림도 열심히 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네로는 슬픈 일을 겪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셔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거였어요. 네로는 너무너무 슬퍼서 파트라슈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파트라슈, 네가 나의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 혼자였다면 더욱더 슬펐을 거야. 그렇게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네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우유를 배달하며 생활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흰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네로와 함께 우유 수레를 끌던 파트라슈가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숨을 헐떡거렸어요. 파트라슈, 괜찮아?
파트라슈가 이제 너무 늙어서 우유 수레를 끄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네로는 파트라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파트라슈도 할아버지처럼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파트라슈, 이제는 내가 수레를 끌 테니 너는 따라오기만 해. 아프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줘. 네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로안의 풍차 방앗간에 큰 불이 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네로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불을 껐어요. 그런데 불을 끄느라 얼굴이 검게 그을린 네로를 보고 아로아의 아버지가 그만 오해를 하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네로, 내가 불을 지른 거 아니냐? 아로아 못 놀게 하니까 화가 나서 말이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로아의 아버지는 네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후로 네로에게 우유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네로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당에서 열리는 그림 대회에 정성껏 그린 그림을 보냈어요. 파트라슈, 그림이 1등으로 당선되면 내가 상금으로 따뜻한 수프를 사줄게. 그때였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눈속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파트라슈가 눈 속에서 찾아낸 것은 바로 아로아 아버지의 지갑이었어요. 지갑 안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네로는 곧바로 아로아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아로아,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지갑을 찾았다고 전해주겠니? 네로는 지갑을 전해주고 다시 눈보라가 치는 거리로 나왔어요. 하루 종일 잃어버린 지갑을 찾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로아의 아버지는 네로의 정직한 마음에 크게 감동했어요. 정말 많은 돈이었는데 잃어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어. 네로가 이렇게 정직한 아이인지도 모르고 내가 큰 오해를 했었구나. 내일 아침에 네로를 찾아가서 꼭 사과해야겠다. 저녁이 다 돼서야 성당에 도착한 네로는 너무 춥고 배도 고파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성당 벽면에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한 그림을 걸어놓는데 우리 확인해보자, 파트라슈. 성당에 들어간 네로는 자신의 그림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봤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성당 밖으로 나온 네로는 힘이 다 빠져버려 걸을 수가 없었어요. 파트라슈, 춥지? 우리 여기서 잠깐 앉아서 쉬자. 네로와 파트라슈는 꼭 껴안으며 서로의 체온을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성당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성당 앞에서 영영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진 네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지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편안한 표정으로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저 소녀는 그림 대회에서 공동으로 1등을 했던 네로인데? 네로의 얼굴을 알아본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알고 보니 1등이 2명이라 네로의 그림은 다른 쪽 벽면에 걸려 있었던 거였어요. 네로의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네로 그리고 파트라슈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로아의 아버지는 슬퍼하며 네로와 파트라슈 앞에 꽃을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네로와 파트라슈가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를 만나 행복하기를 기도해 주었답니다. 잘 들었나요? 네로가 공동 1등이라는 걸 확인하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간 건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와 네로 그리고 파트라슈는 행복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 꿈속에서 네로와 파트라슈를 만나 즐겁게 뛰어노는 건 어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질서를 안 지킨 돼지. 꼬마 동물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토끼는 야호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그네를 탔어요. 재미있게 그네를 타는 토끼를 보자 꼬마 동물들은 모두 그네가 타고 싶어졌어요. 토끼가 내려오면 내가 타야지. 아니야, 내가 탈 거야. 꼬마 동물들이 서로 그네를 타겠다고 말다툼을 하자 여우가 말했어요.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가위바위보로 차례를 정하자. 그래, 좋아. 친구들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고 게임에서 진 돼지가 가장 마지막 차례가 되었어요. 하지만 돼지는 그네를 빨리 타고 싶었어요. 차례는 무슨 차례야? 아무나 먼저 타면 되는 거지. 돼지는 토끼가 그네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토끼를 밀쳐냈어요. 그리고 재빨리 그네에 올라탔지요. 돼지가 순서를 안 지켜서 화가 나. 질서를 지키지 않은 돼지 때문에 화가 난 꼬마 동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돼지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놀이터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떠나자 돼지는 외로워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돼지는 잘못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토끼에게 사과하러 갔어요. 토끼야, 아까는 밀쳐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순서를 잘 지킬게. 아까는 너무 속상했는데 네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니까 마음이 좋아지네. 앞으로는 잘 지내자. 토끼는 돼지를 용서하고 꼭 안아주었어요. 잘 들었나요? 질서를 안 지킨 돼지는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외톨이가 되었네요. 버스를 탈 때나 줄을 서야 할 때 질서를 잘 지키면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지요. 우리 친구들도 질서를 잘 지킨 경험이 있나요? 친구의 경험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 이름은 맨 마지막에 적어주세요. 호호쌤이 동화 읽을 때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여러 사람들과 지낼 때 순서를 잘 지켜서 질서 어린이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백조의 호수. 원작 블라디미르 베기체프와 헬체르. 어느 작은 나라에서
지그프리트 왕자의 20번째 생일 무도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그프리트, 내일 무도회에서 결혼할 신부감을 찾아야 한다. 왕자의 나라에서는 20번째 생일 무도회에서 신부감을 찾아 결혼해야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왕자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왕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걷다가 호숫가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백조들이 모여서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백조들이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들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은 누구죠? 저는 오데트 공주예요. 이 여인들은 저의 시녀들이지요. 이 호수를 거닐다가 나쁜 마녀의 저주를 받아 낮에는 백조로 변하고 저녁에는 원래의 모습대로 변하는 마법에 걸렸답니다. 오데트 공주에게 첫눈에 반한 왕자는 나쁜 마녀를 무찌르고 공주를 구해주겠다고 했어요.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오직 진정한 사랑만이 저를 구할 수 있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제게 맹세하셔야 해요. 그럼 내가 내일 저녁 무도회에서 당신을 내 신부로 선택하겠어요. 꼭 참석해 주세요. 오데트 공주와 지크프리트 왕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나무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크고 검은 새가 있었어요. 그 새는 바로 아무도 모르게 변신해서 공주를 감시하고 있는 나쁜 마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왕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즐거운 무도회가 열렸어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왕자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지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오데트 공주를 만날 수 있어.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바로 그때 검은 드레스를 입은 공주가 무도회장에 들어왔어요. 바로 오데트 공주였어요. 지크프리트 왕자는 반가운 마음에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오데트 공주. 그러나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사실은 나쁜 마녀가 오데트 공주처럼 변장해서 간 거였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왕자는 오데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쁜 마녀와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창밖에서는 오데트 공주가 백조의 모습을 하고 창문에 날개를 부딪히며 왕자를 불렀지만 왕자는 듣지를 못했어요. 춤이 끝난 후 왕자는 사람들 앞에서 오데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녀에게 맹세했어요. 나 지크프리트 왕자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지크프리트 왕자가 청혼을 마치는 순간 아름다운 오데트 공주가 숨을 헐떡이며 무도회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왕자님, 안 돼요. 나쁜 마녀에게 속아서 맹세하지 마세요. 그러자 마녀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하하하! 왕자가 사랑한다고 맹세한 사람은 바로 나다. 오데트, 너는 평생 백조의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왕자는 나쁜 마녀에게 속아 오데트 공주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그때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데트 공주는 다시 호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지크프리트 왕자는 오데트 공주를 찾아 호수로 왔어요.
그러고는 울고 있는 한 마리의 백조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공주, 알아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오. 그러나 내 사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왕자님, 어쩌면 저는 평생 백조의 모습으로 살지도 몰라요. 흐흐. 바로 그때 나쁜 마녀가 나타났어요. 너희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자 화가 난 왕자가 칼을 뽑아들고 마녀에게 맞서 싸웠어요. 마침내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마녀에게 맞선 왕자가 마녀를 무찔렀어요. 마녀가 쓰러지자 백조의 모습을 했던 오데트 공주와 시녀들이 하나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왕자의 공주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마법이 풀린 거예요. 그 후 지크프리트 왕자와 오데트 공주는 결혼을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오데트 공주는 어떻게 나쁜 마녀의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었나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사랑의 힘은 정말로 위대해요.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들, 선생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지크프리트 왕자와 오데트 공주를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꼬마별 이야기. 글 바른가치 미덕학교. 꼬마별은 오늘도 온몸에 힘을 꽉 주었어요. 별들은 온몸에 힘을 꽉 주어야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아직은 다른 형 누나들보다 크기가 작지만 땅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꼬마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꼬마별은 외로웠어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지만 사실 모두 멀리 있거든요. 그때 땅을 내려다보니 한 아이가 자기 방의 창문으로 꼬마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와 친구를 하면 좋겠다.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꼬마별은 다른 별들 몰래 땅으로 살짝 내려왔어요. 아빠 별이나 엄마 별에게 들키면 틀림없이 난리가 날 테니까요. 아이의 방 창문 틈에 앉은 꼬마별은 아이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 나는 꼬마별이야. 별이다, 별? 넌 분명 하늘에 있었는데 왜 여기에 있니? 어젯밤에 내가 창밖을 바라보는 걸 보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어. 정말 반갑다. 언제나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았어. 반짝반짝 예쁜 별을 꼭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 꼬마별은 고운 말로 반겨주는 아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부터 꼬마별과 아이는 친구가 되었어요. 아이는 매일 저녁 창가로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꼬마별과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학교에서 내 짝꿍이 울었어. 왜 울었는데? 복도에서는 뛰지 않기로 규칙을 정했는데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그만 넘어진 거야. 무릎에서 피가 나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별들도 규칙이 있어. 다른 별이 반짝일 때
옆에 가서 함께 반짝이거나 아무데나 가서 반짝이면 안 돼. 정해져 있는 곳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빛을 내야 해. 땅에서 보면 별이 아무데나 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다들 질서를 잘 지키고 있어. 말을 하던 꼬마별은 갑자기 자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빈자리가 생겨버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꼬마별은 갑자기 슬퍼졌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꼬마별아,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나도 지금 땅에 내려와서 별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 엄마, 아빠, 형도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엄마는 내가 안 보이면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어디를 갈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하고 가라고 하셨는데, 넌 엄마에게 말을 안 하고 왔니?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어.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시니까. 이만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형이 나를 엄청 걱정할 것 같아. 올라간다고? 너무 아쉽다. 이제 나는 매일 밤 누구랑 이야기하지? 꼬마별도 아이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여기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 꼬마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매일 밤 온 힘을 다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게. 가장 반짝이는 별이 보이면 그때 이야기를 해. 들을 수 있어? 응, 난 들을 수 있어. 서로 대화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꼭 들을게. 약속해. 그렇게 꼬마별은 아이와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매일 밤 가장 밝게 빛나기 위해 온몸에 힘을 꽉 주었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이가 창가에 나와 꼬마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꼬마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비록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별과 함께 반짝일 수 있고 친구가 된 아이가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니까요.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보이면 그때 우리 친구들도 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꼬마별이 듣고 있을 테니까요. 잘 들었나요? 여러분이 꼬마별과 친구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소곤소곤 친구들, 오늘은 꿈속에서 꼬마별과 하늘을 날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꿈나라로 슝. 오늘의 동화 야채와 친해지기. 즐거운 토요일 아침,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된장국, 소고기 볶음. 맛있는 반찬이 가득하네요. 범준아, 밥 먹으렴. 식탁에 앉은 범준이는 고기만 골라 먹어요. 범준아, 당근이랑 시금치도 먹어보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나 범준이는 계속 고기만 골라 먹었어요. 엄마는 결국 화가 나셨지요. 그렇게 편식할 거면 방으로 올라가.
치, 엄마 미워. 초록색, 주황색 야채들은 맛이 없단 말이야. 범준이는 속상한 마음에 침대에 누웠어요. 한참 후 배가 고파진 범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집안이 온통 야채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뭐지? 엄마! 엄마를 찾아 내려간 거실에는 키가 크고 날씬한 오이 누나, 초록색 뿔이 달린 시금치 아저씨, 얼굴이 주홍빛으로 물든 수줍은 꼬마 당근이 있었어요. 그때 뽀글뽀글 파마 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브로콜리 아줌마란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야채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야채를 너무 싫어해서 회의를 하고 있어. 야채를 싫어하는 범준이는 콩닥콩닥 가슴이 뛰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야채를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야채를 먹을까요? 날씬한 오이 누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이들은 오이와 당근의 향을 싫어해요. 그러니 우리는 볶음밥에 몰래 들어가서 같이 먹게 할게요. 토마토 아줌마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내가 과일인 줄 알고 먹었다가 달콤한 과일이랑은 다르다고 싫어해요. 내게 설탕을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그건 몸에 안 좋아. 난 건강에 좋은 치즈를 내 위에 깔아놓고 함께 먹게 하겠어. 범준이가 제일 싫어하는 초록색 시금치 아저씨가 말했어요. 난 아이들이 쓰다고 싫어해. 그래서 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피자 위에 누워 있으려고. 피자는 범준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범준이는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범준아, 야채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양분을 준단다. 오독오독 당근은 눈을 건강하게 해주고 초록색 시금치는 키가 클 수 있도록 해준단다. 우와, 정말요? 야채는 몸에 좋은 거네요. 범준아, 이제는 말로만 야채를 먹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겠니? 네, 그동안은 야채를 먹는다고 말만 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할래요. 와, 범준이 정말 멋진데? 아줌마랑 약속하는 거다. 범준아, 범준아, 아직도 자니? 에휴, 꿈이었구나. 범준아, 점심 먹어야지. 엄마가 맛있는 피자 만들어줄까? 엄마, 피자에 시금치 넣어주세요. 우리 범준이가 웬일로 시금치를 먹는다고 그러네? 이제 진짜로 야채를 먹을 거예요. 야채는 몸에 좋은 거잖아요. 이제 알았으니 미루지 말고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죠. 범준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씩 웃었어요. 이제 범준이는 몸도 튼튼, 키도 쑥 커질 거예요. 잘 들었나요? 범준이가 야채를 먹으라는 엄마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했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호호가 동화 읽을 때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바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가 응원할게요. 새해에는 야채와 친해져서 더욱더 건강한 친구들 되세요. 오늘도 호호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드릴게요. 오늘의 동화 개구리 왕자, 원작 그림 형제.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는 생일 선물로 받은 황금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연못가에서 황금공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황금공을 연못에 빠뜨렸어요. 어머, 어떡해. 내 공.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어쩌지? 연못이 너무 깊어 들어갈 수가 없던 공주는 발만 동동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황금공을 꺼내다 드릴게요. 진짜? 그래? 제발 공을 꺼내줘.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정말이죠, 공주님? 제 소원은요, 공주님과 성에서 함께 살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꺼내주기만 해. 공주님, 정말이죠? 저랑 약속하셨어요. 개구리는 기쁜 마음으로 연못에 들어가 황금공을 입에 물고 나왔어요. 그러자 공주는 황금공을 확 낚아채고는 그대로 혼자서 성으로 뛰어갔어요. 공주님,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성으로 데리고 가셔야지요. 내가 아끼는 황금공을 꺼내준 건 정말 고마운데 이 나라의 공주인 내가 어떻게 개구리인 너랑 함께 살겠니? 공주는 개구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날 저녁 공주는 임금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쾅쾅쾅쾅!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임금님은 깜짝 놀라 공주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공주는 할 수 없이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임금님께 모두 다 말했어요. 공주,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임금님은 공주를 혼내곤 개구리를 성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개구리는 공주의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 잘 먹었다. 이제 잘 시간이네요. 아, 피곤해. 공주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개구리도 따라 들어왔죠. 공주님, 저도 데리고 침대에서 함께 자요. 안 돼. 내 몸은 물컹물컹하고 끈적거려서 함께 잘 수 없어. 개구리는 할 수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그렇게 공주와 개구리는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공주는 사실 처음에는 개구리가 징그럽고 싫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개구리와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놀면서 친구가 되었어요.
개구리야, 오늘은 내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자자. 우리 밤새 옛날 이야기도 하고 놀자. 좋아요. 공주는 개구리를 자기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개구리가 펑 하고 사라지더니 멋진 왕자님이 공주의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세요? 내 친구 개구리는 어디 갔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원래 이웃나라 왕자였어요. 그런데 나쁜 마녀가 마법을 걸어서 그만 개구리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친구로 대해주었기에 이렇게 마법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호호, 좋아요.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님도 기뻐했어요.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나. 그렇게 공주와 마법에서 풀려난 개구리 왕자는 친구처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개구리는 어쩌다가 왕자에서 개구리가 되는 마법에 걸렸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호우쌤이 동화 읽을 때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을 할 때는 먼저 내가 진짜로 지킬 수 있는 일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꼭. 오늘의 동화 반짝반짝 요술 보자기. 숲속 마을에는 손재주가 뛰어난 토끼 토토가 살고 있어요. 토토는 뭐든지 뚝딱뚝딱 눈 깜짝할 새 만드는 멋진 친구예요. 잘 잤다. 오늘은 뭘 하고 놀지? 잠에서 깬 토토가 창밖을 보고 있어요. 나무 주위로 다람쥐 쫄랑이가 입안 가득 도토리를 물고 가네요. 토토는 캥거루 콩콩이를 만나러 갔어요. 콩콩아, 나랑 숨바꼭질 할래? 미안해. 아직 엄마 주머니 없이 밖에 나가기가 조금 무서워. 콩콩이가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토토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요. 저기 반짝거리는 건 뭐지? 집으로 돌아가던 토토가 무엇인가 발견했어요. 토토는 궁금한 마음에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나무 옆으로 고개를 쏙 내민 토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웬 보자기지? 토토는 이 보자기들로 예쁜 옷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자기를 차곡차곡 접은 토토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가요. 집에 도착한 토토는 실과 바늘을 꺼내 보자기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꼼지락꼼지락. 이야, 완성? 아주 예쁜걸? 토토가 금세 예쁜 리본과 치마를 만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토토는 거울 앞에 서서 으쓱으쓱 춤을 춰요. 그런데 여전히 토토의 집에는 보자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보자기를 바라보던 토토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친구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자. 토토가 다시 알록달록한 보자기를 이리저리 꼼지락꼼지락 만지기 시작해요. 토토는 양손 가득 보자기로 만든 물건을 들고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콩콩아, 너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어. 이젠 엄마 주머니가 없더라도 이 망토를 두르고 용기를 내기 바래. 콩콩이는 활짝 웃으며 망토를 둘렀어요. 그리고 늘 사자의 갈기를 부러워하던 호랑이 호두에게는 풍성한 보자기 갈기를, 입이 작아 도토리를 마음껏 담지 못하는 쫄랑이에게는 튼튼한 보자기 가방을 만들어 주었지요. 친구들은 토토가 나누어준 물건을 받고 정말 기뻤어요. 며칠 뒤 토토네 집에 쫄랑이가 찾아왔어요. 쫄랑아, 안녕. 무슨 일이야? 토토야, 내가 만들어준 가방 덕분에 도토리를 편하게 담을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이 도토리 나눠 먹자. 그래, 좋아. 토토와 쫄랑이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쫄랑이가 돌아간 뒤 망토를 두른 콩콩이가 신나게 달려왔어요. 토토야, 내가 만들어준 망토가 있어서 이젠 밖에 나오는 게 무섭지 않아. 정말 고마워. 나랑 같이 숨바꼭질 할래? 그래, 좋아. 토토와 콩콩이는 숨바꼭질을 하며 숲속을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먹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이었어요. 심부름을 마친 토토가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호두가 나타났어요. 토토야, 안녕. 집에 가는 길이니? 호두구나. 그런데 껌껌해서 조금 무서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내가 선물해준 갈기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거든. 정말 고마워. 토토는 호두 덕분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쫄랑아, 맛있는 도토리를 나누어줘서 고마워. 콩콩아, 같이 재미있게 놀아줘서 고마워. 호두야, 무섭지 않게 집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그 후로도 토토와 친구들은 서로서로 예쁜 마음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잘 들었나요? 내가 동물 친구들이라면 고마운 토토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호우쌤이 동화 읽을 때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